자, 그래서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부터 입론을 할 건데요. 찬성 측 제2토론자가 어떠한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무엇으로서 제시하고 있을지 역시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동물복지나 생명윤리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자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복지, 생명윤리 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분명히 뜻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실천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윤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말할 거야.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육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인과 동물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느긋하게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육류 소비량, 많은 육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동물들 그렇게 자유롭게 초원에서 자연 속 그대로 이렇게 키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만 육식을 위해 한 해에 도축되는 동물이 100억 마리가 넘습니다. 실태 제시, 육식에 필요한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좁은 공장식 축사에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상 제시. 뭘 제시하고 있는 거야? 결국 동물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느긋하게 키우는 것과 반대되는 비인도적인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동물들을 기르고 있다는 것, 사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죠. 공장식 축사. 굉장히 비좁은 곳에서 동물들을 그렇게 가둬놓고 사육하고 있다는 거죠. 걔네들이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놀거나 풀어놓고 그렇게 느긋하게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네 어차피 뭐에 불과하니까 우리 인간이 먹는 먹거리, 육류가 어차피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육식에 필요한 그 육류에 대한 수요, 이 소비자들의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사육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좁은 공장식 축사에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인도적인, 비윤리적인,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닭들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닭장에서 사육되고 있고, 암돼지들은 창살에 갇혀 짧은 주기로 새끼를 낳다가 그렇게 도축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닭들이 어떻게, 암돼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런 일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육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육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그러한 수요 자체가 적어지게 되니까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장식 수요, 공장식 도축, 축사 이런 것들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 동물들을 자유롭게 풀어 키우는 사육 방법으로는 현재의 육류 수요, 육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류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그러한 공장식 축사가 아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윤리적인, 인도적인 그런 방식으로 동물들을 사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육류 수요가 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줄어든 육류 수요에 따라서 더 이상 그런 공장식 축사뿐만이 아니라 공장식 축사는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제에 대해서 왜 이러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찬성하는 입장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측 제1토론자가 역시 반대신문 할 거예요. 반대측 제1토론자의 반대신문.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다. 만약 가축을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도적인 도축 방식을 사용한다면 굳이 육류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문제라면 그 환경을 개선하면 된다. 그들을 사육하는 환경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그걸 해결하면 그 육류 소비를 굳이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그런 반대신문을 제시를 하는 발화가 이어졌어요. 찬성이가 물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맞다. 그 공장식 축산, 그 닭들이라든지 암돼지들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육하는 게 문제라면 그걸 개선하면 되긴 하다. 하지만 사육 환경과 도축 방법을 개선한다고 해도 현재의 엄청난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현재 엄청난 육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장식 축사를 운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공장식 축사라고 하는 것이 왜 공장식이냐? 공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기계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던 것인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이러한 그 축사의 개선을 통해서는 공장식 축사가 아니고서는 지금 육류 수요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 1위,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것과 채식의 날을 급식에 도입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해서 채식의 날을 도입을 하는 것이 이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다른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찬성 2가 그래서 저희는 과도한 육류 소비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육류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것과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대 일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지. 육류를 적게 먹는 날을 하루라도 설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육류를 적게 먹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육류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공장식 축사가 대신 그 동물들을 자유롭게, 동물들이 이제 사육되는 그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흐름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실효성 있는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사회적인 차원으로서 그 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사회자가 반대측 제2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반대측 제2토론자의 입론이 이어질 거야. 역시 그러면 그런 반대측 제2토론자의 입론이 이어지면 역시 찬성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겠죠. 일단 반대측 이 토론자가 어떠한 입론의 내용을 펼치고 있는지 볼게요. 먹거리의 생산 과정에서 동물복지나 생명윤리에 관해 생각해보는 건 역시 찬성 측이 말한 대로 중요하다. 하지만 축산업의 그러한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와 관련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육류 소비와 관련 짓는 것, 결국 육류 소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채식의 날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연관성이 적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은 그런 육류 소비,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와는 관련이 없다.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어긋난 축산업의 폐해는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공장식 축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래서 반대측 이 토론자 같은 경우는 그런 육류 소비라고 하는 것과, 즉 채식의 날과 관련한 육류 소비라고 하는 것과 공장식 축산 그 방식의 연관성을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따로따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측 제2 토론자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 공장식 축산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육류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그러므로 학교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것이고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러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인증 표시를 하는 등 사육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두 가지 제시했어요. 그쵸? 동물복지 축산 농장, 동물의 복지를 신경 쓰고 있는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 그것을 지금 시행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러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인증 표시를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제도가 아니라 사실 뭐 하나로 묶여지는 제도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인증 제도와 인증 표시를 하는 그러한 사육 과정을 우리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그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실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인증 표시를 보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먹거리를 선택한다는 건 채식을 할 것이냐, 육식을 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육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식 축산에서 생산된 육류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동물복지 축산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지. 인증 표시를 보고. 우리 학교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학교 급식 식단에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생명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그 목적을 위한 방법을 교육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문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는 뭐죠? 바로 동물복지 문제죠. 그렇죠? 이러한 동물복지 문제를 와 같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급식표, 학교 급식 식단에 그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생명윤리를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반대측 제2토론자가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식의 날 도입에 있어서. 그래서 채식의 날 도입의 대안으로서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 사용,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 급식 식단에 활용하고 생명윤리 실생활 실천 방법 교육,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실질적이다. 그래서 공장식 축산과 같은 축산업의 폐해를 육류 소비와 연관지을 수 없다. 별개의 문제다. 공장식 축산과 같은 축산업의 폐해가 존재한다면 그거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인증제도와 같은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하겠어 이제? 반대신문 할 거야. 찬성 측 제2토론자 반대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찬성 2가 동물복지 인증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젖소, 한우 농가의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야. 근데 정작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함으로써 상대 측의 그런 인론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지적하고 있는 거지. 적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육류로 급식에 필요한 육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앞에서도 계속 그 육류의 수요, 그것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 계속 얘기했었죠. 그쵸?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적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육류로는 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공장식 축산에서 생산된 육류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공장식 축산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동물복지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급식에 필요한 육류 모두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재료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맞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접어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일부라도 바꾸어 나가야 동물복지 인증 제품이 대중화되고 그 동물복지를 신경 쓰는 농가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으로서 학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반론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반론 구조는 상대 측의 의견을 요약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를 한 다음에 자기 편, 즉 찬성 측이냐 반대 측이냐 자기 편의 이제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론 구조인데, 반론 단계는 입론 단계, 그리고 반대 신문을 통해 드러난 양측 논쟁의 강점과 약점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비함으로써 최후진수라는 그러한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론 단계. 그래서 각각 입론 단계와 반론 단계와 반대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어떠한 단계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사회자가 네,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모두 들었다. 이제부터 양측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대측 제1토론자부터 반론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역시 반론의 토론 순서를 사회자가 제시하고 있죠. 사회자의 역할. 반대 1이 수기 시간을 요청합니다 라고 해서 수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대측 그 참여자들끼리, 찬성 측 참여자들끼리 자신의 상대 측의 주장을 어떻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최후 발언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네, 수기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찬성 측과 반대 측 그 토론자들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팀끼리 모여가지고 야,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하겠죠, 그쵸? 수기 시간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반대 1이 저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 측 1토론자가 자신의 반론으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채식의 날 도입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분명히 다른 더 좋은 방법 해결책이 대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시, 앞에 나왔던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거예요. 소고기는 사육 환경이나 사육 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는 14배 이상 차이 납니다. 즉 사육 환경과 사육 기술에 따라서 이 탄소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육 환경이나 사육 기술을 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산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선택하여 먹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선택해서 그렇게 먹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육류를 선택해서 먹게 되면 그렇게 생산하지 않은, 친환경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육류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농가가, 대부분의 농가가 친환경적으로 육류를 생산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그에 따라서 앞에 나왔던 그런 환경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폐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채식의 날을 도입하지 않고도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이미 충분히 있다. 그러한 대안들도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반대측의 주장, 즉 채식의 날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반대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찬성 1의 반론이에요.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축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과잉 영양소, 중금속 등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은 환경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축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과잉 영양소와 중금속, 이거 아까 토양 오염 문제였죠. 따라서 그러므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불러온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급식을 한다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식급식을 도입하는 것은 오염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식급식 도입이 이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노력으로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측 제2토론자의 반론이에요. 찬성 측에서는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채식급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대측, 즉 찬성 측의 그 입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거예요. 육류 소비와 동물복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육류 소비를 제한하지 않고도, 즉 채식의 날과 같은 것들을 도입하지 않고도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길러진 육류를 우리가 소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 우리의 해결 과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류 소비 방식, 우리가 어떻게 육류를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찬성 측 제2토론자의 반론. 저는 육류 소비가 줄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어떻게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소비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류에 대한 소비량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분명히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죠, 명확하게. 육식 자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노력을 한다면 그 어떠한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작은 변화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작은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다소 이상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작은 실천을 해볼 수 있는, 학교에서 작은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유의미하다.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보다 더 긍정적인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는 그런 미래 사회에서 이들이 적극적인 목소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먼저 실천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식의 날 도입이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도입의 그런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찬성 측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 참여자들의 반론까지 이어졌고요.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사회자 나오네요. 지금까지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해당 지문, 해당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론 배경과 논제 제시 이런 것들 우리 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봤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된 자료가 뒤에 이어지니까 설명한 내용에 기반해서 그 지문 이해, 해당 내용 이해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본문의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랐으면 좋겠고 해당 글은 일단 토론이었어요. 토론 중에서도 반대신문식 토론으로서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거 또 이제 중요 학습 포인트로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공통국어 1 비상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4-1단원에 5-1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혹시라도 있다면 현강에서 반드시 질문 피드백을 통해서 보충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